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분강에 영변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별도의 시설은 아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문제는 서둘러서 논의할 일이 아니다.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2차 북미회담 결과를 보고한 내용인데 잠시 뒤에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대학 연기투쟁이라는 무리수를 두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이 결국 허가 취소 방침에 따라 법인의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공식 발표 내용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고 국회 연결해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회정보위 보고에서 북한 영변 외 핵시설 위치로 거론된 분강과 관련해 행정구역 분강 안에 영변 핵시설이 위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아울러 북미 협상 과정에서 나온 추가 핵미사일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한미 군사정보당국이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축적돼 온 미세먼지가 오늘은 사상 최악의 농도를 기록했습니다. 재난 수준이란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에 오르내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반복해왔다며 한유총에 대한 허가 취소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학부모 단체도 개원 연기를 주도한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환경부 인사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 출신인 환경공단 감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김은경 전 장관도 추가 소환할 방침입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법관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접 공모하지 않았던 판사들도 포함됐는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비위가 드러난 현직 법관 60여 명의 명단도 대법원에 넘겼습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더 낮춰 6.0에서 6.5%로 제시했습니다. 무역 전쟁과 내수 침체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때문인데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경기 둔화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대상으로 지난달에 진행된 북미 회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합의 결렬의 이유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특히 미국이 파악했다는 북한의 추가 핵시설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분강이 어디이냐 이 내용 포함해서 여러모로 좀 관심을 모았는데 자, 국회 정보위를 상대로 한 국정원 보고 내용 다시 한번 속보 전해주시죠. 네, 서훈 국정원장은 오늘 오후 이해운 국회 정보위원장과 여야 정보위 간사들을 만나 지난달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보고를 했습니다. 서 국정원장은 주로 두 정상이 나눈 대화 내용과 결렬된 이유 등을 설명했는데요. 회담 과정에서 미국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포괄적 합의에 주력한 반면 북한은 단계별 순차적 이행에 주안점을 두면서 이견이 생긴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영변 원자로는 작년 말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현재 가동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파악하고 있다는 북한의 영변 외 추가 핵시설 여부가 관심을 모았는데요. 국정원은 구체적인 존재 여부나 위치, 규모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북미 협상에서 나온 추가 우라늄 농축 시설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은 상세히 파악하고 있으며 면밀한 감시 추적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보위 상황은 그렇군요. 자, 정상화되고 있는 국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 수석들이 합의에 이르렀는데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자유한국당 정양석, 바른미래당 유이동 원내 수석부 대표들은 오늘 오후 3시부터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일단 이번 임시국회는 모레인 7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개회식 후에 1차 본회의에서는 외통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일 동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표들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는 19일부터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5일에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일정까지 합의를 이뤄냈지만 각 당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다릅니다. 일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교육 정상화법, 미세먼지 대책 법안, 노동 관련 입법 등 민생 관련 법안과 권력 개혁 법안들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크게 나눠 민생, 외교, 안보, 일자리, 정치 분야의 4대 정부 악정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일단 민생 문제 처리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동시에 민주당이 각종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상임위 차원을 넘는 청문회나 국정조사, 특검 도입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째 한미훈련 중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훈련 중단은 비용 문제 때문에 오래전에 내린 결정이라며 북한에 양보했다는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군사훈련 관련 문제는 결코 논의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는 오래전 내린 결정이라면서 훈련에 너무 큰 비용이 들고 보상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아끼려 한미훈련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 이어 이틀째 같은 취지의 발언을 내민 겁니다. 앞서 한미 당국은 올해부터 대규모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하노이 회담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훈련 중단만 내줬다는 비판이 일자 적극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뒤 회견에서도 한미훈련 비용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We spent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on those exercises, and I hated to see it. I thought it was unfair, and frankly, I was sort of the opinion that South Korea should help us with that. 훈련 중단이 북한과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비용 문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하노이 회담 빈손 논란을 돌파하려는 의도가 큰데 미국과 1년마다 방위비 협상을 하게 된 우리로서는 추가 인상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빈손 회담 논란에 대처를 하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 도착을 해서 이제 하노이 회담에 대한 본격적인 북한의 정책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핵 수석 대표를 미국으로 급파해 협상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열차가 들어오자 군악대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꽃을 든 군중은 열렬히 환호합니다. 지난달 23일 베트남으로 출발해 열흘 넘게 평양을 비웠던 김정은 위원장을 환영하는 인파입니다. 세계의 커다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제2차 조미순회 회담과 위et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대한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를 새벽 3시였지만 환영은 대대적이었고 빈손으로 끝난 회담에 대해서는 성과적이라는 말로만 짧게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도착한 만큼 본격적으로 하노이 회담 이후 대응 방향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조기 협상 재개를 위해 우리 측 북핵 수석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워싱턴으로 급파했습니다. 저희로서도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도훈 본부장의 방미도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협상 상대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비롯해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협상을 조기에 재개하기 위한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비핵화 방안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협상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를 요청한 만큼 남북 간 접촉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연설을 통해서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몇 주 안에 평양에 협상팀을 보낼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록 양국이 아직 약속을 한 것은 아니지만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곳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은 미래 세대 미국인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외교 책임자로서 북한이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하는 작업이 자신의 야망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운영해온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향후 10년, 20년, 30년 동안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라며 김 위원장이 전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미국과 미래 세대 미국인들에게 제기된 위협은 심각하다면서 북한의 핵 위협 현실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평화로운 한반도를 완성하는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의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 축사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군의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길에 나섰습니다. 우리의 용기 있는 도전으로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만남으로 한반도의 바다와 땅, 하늘에서 총성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한결같이 평화를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시설을 복구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단계적인 접근 방법이 없는지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교류 특별위원회 특강에서 이같이 밝히고 UN 대북제재위원회나 미국, 국제사회와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성공단도 재가동될 경우에 대비한 작업이 많다면서 현장 점검이나 유지 차원의 작업은 제재 틀 안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시작부터 계속돼온 초미세먼지가 오늘은 역대 최악의 농도를 기록했습니다. 재난 수준이란 말까지 나오는데요. 초미세먼지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 하늘이 자취를 감춘 지 벌써 닷새째. 도심은 마치 짙은 먼지 돔에 갇힌 듯합니다. 강 건너 건물은 물론 주변 도로와 건물도 형태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답답한 시야와 호흡이 곤란한 정도로 짙은 미세먼지는 이제 공포가 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농도가 짙어진 미세먼지는 관측일의 최악의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3월 1일부터 매우 나쁨 기준을 넘어섰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전 세 자릿수를 넘더니 결국 145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1월 14일에 129마이크로그램을 뛰어넘는 관측일의 최고 기록입니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무풍 상태가 계속되면서 농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상층으로는 서풍이 계속 불기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계속 유입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모두 고농도 상태를 유지하게 된 겁니다. 최악, 최작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해소할 수 있는 건 강한 비나 강한 바람. 하지만 내일까지는 한반도 주변에 기압계에 큰 변화가 없어 초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 바람이 다소 강해져 모레부터는 미세먼지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역대 최악, 최장의 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사상 처음으로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는 YTN 중계차 연결해 미세먼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관측일의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라던데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그간 야외에서 숱하게 미세먼지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정말 사상 최악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목도 참 칼칼하고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피부에 달라붙는 느낌이 들 정도로 먼지가 정말 심각한데요. 지난 새벽 시간당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6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요. 일평균 농도도 145 마이크로그램 안팎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29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기준인 76 마이크로그램을 2배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꼭 황사용 마스크 착용하셔서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최악 그리고 최장의 미세먼지가 나타나면서 특보도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절기 경칩인 내일도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은 사상 처음으로 엿새째 이어지는 건데요. 공공기관 차량은 끝자리 수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고 서울에서는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건강관리의 비상입니다.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수분 섭취도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마스크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깥에서 손님을 맞고 물건을 날라야 하는 서비스직 노동자들인데요. 부장원 기자가 직접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서울 명동의 화장품 거리. 가게 앞마다 판매원들이 서 있지만 마스크를 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스크 말해야겠네, 마스크 진짜. 손님들한테 말해야 되니까. 네. 하루벌이 자영업자에게 마스크는 사치일 뿐.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맞이하려면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는 건 감수해야 합니다. 마스크 끼고 있으려고 그래도 손님들 오는데 마스크 끼고 손님들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나와 있으니까 이거 아픈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온종일 바깥에서 물건을 날라야 하는 배달원들도 고역을 겪기는 마찬가지. 건강이 우려가 많이 되죠. 되는데 뭐 우리가 일터에서 어쩔 수 없는 생활이죠. 나날이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몸 상태가 나빠지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밤에는 기침은 콜록콜록하고 가슴이 답답해요. 이 미세먼지 덮어 쓰고 나니까. 정부도 지난 1월 5개 작업자들을 위한 건강보호 지침을 마련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3배까지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서 미세먼지가 더 높게 노출이 됩니다. 크게는 기관지뿐만 아니라 심장까지 자극이 되고요. 그래서 천식을 포함한 호흡기계 질환, 심장 질환.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마스크도 제대로 못 쓰는 야외 노동자들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물 맑고 하늘 맑은 섬, 제주 역시 미세먼지 공습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까지 발령이 됐는데 역시나 바람이 문제였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미 녹색 옷으로 갈아입은 제주 시내가 온통 잿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높이 솟은 타워 크레인도 형태만 뿌옇게 보입니다. 좀처럼 경험하지 못한 미세먼지에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요. 마스크를 안 쓸 수가 없어요. 네. 거리 돌아다니니까 어떠세요? 못 살겠어요. 너무 뽀얘가지고 힘들어요. 학교 운동장은 학생 대신 먼지가 차지했습니다. 학생들의 야외 활동은 금지됐습니다. 수업 중인 교실에는 빠짐없이 공기청정기가 켜졌습니다. 제주도에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져 모든 기관 차량은
홀짝 운행했습니다. 차량 이부제 운행이 흔치 않은 탓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 마음도 바빴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차량 이부제 한다고 해서 제가 이부제 걸려서 신랑이 데려다 줬어요. 130여 개 사업장 운영 시간은 조정됐습니다. 건설 현장도 공사 도중 먼지 발생을 줄이느라 애를 썼습니다. 비산먼지라는 거는 이제 날린 먼지이기 때문에 물 뿌리는 게 중요합니다. 먼지들을 살수를 통해서 먼지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저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미세먼지에 휩싸인 것은 바람 때문입니다. 바람 많던 제주에 바람이 불지 않으니 미세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제주를 덮친 날, 시민들은 숨막히고 답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네,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물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황성분. 특히나 해상용 면세유 같은 경우는 이 황함유량이 기준치보다 10배나 높아서 육상에서의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감 조치가 무색하게도 국내에 입항한 외항선에서 이 해상용 면세유, 이른바 벙커 CU를 빼돌려 공장 등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유를 수거하는 청수선이 외국 선박에 서서히 접근합니다. 하지만 눈속임입니다. 실제로는 선원들과 짜고 해상용 면세유를 빼돌리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바닷물을 섞어 폐유로 둔갑시켰습니다. 육상 이동은 폐기물 수거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분리 작업을 통해 바닷물만 빼낸 뒤 공장과 화훼단지에 보일러 연료용으로 팔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름이 물 붙는지 안 붙는지 여기서 이걸 했다는 거죠. 해상용 면세유는 육상용보다 3분의 1 정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인 황함유량은 기준치보다 최대 10배 많습니다. 그래서 육상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통한 해상용 벙커 CU는 육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고항분 유류로서 성분을 분석한 결과 황함유량이 최고 2.9%로 43살 이모 씨 등 25명은 지난 2016년부터 2년 넘게 해상용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켰습니다. 2,800만 리터를 빼돌려 모두 180억 원을 챙겼습니다. 해경은 이 씨 등을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한 데 대해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국무회의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수도권과 충청권의 비상저감 조치가 닷새째 발령됐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계셔서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사태에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 장께서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이행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리에서도 이 확연하게 마스크 쓴 사람들이 늘고 있고 또 마스크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예방 노력에도 마음이 영 개운치 않은 게 사실인데요. 오늘 뉴스 TMI에서 미세먼지를 건강적인 측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네. 미세먼지 유해성, 담배랑도 좀 비교가 가능하다고요? 네, 오늘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죠. 만약 오늘 같은 날 1시간 동안 야외 활동을 했다면 담배 연기를 1시간 20분 동안 마신 것과 같고 디젤 승용차 엔진을 켜놓은 차고에서 3시간 40분 동안 매연을 들이마신 것만큼이나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를 들이마실 경우
폐뿐만 아니라 두뇌와 혈관 등 몸속 곳곳을 돌아다니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게다가 한번 몸속에 들어온 초미세먼지는 배출되는데 최소 일주일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을 유발할까요? 가장 먼저 폐 질환을 들 수 있습니다. 기침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 폐포 손상과 염증, 심할 경우 폐암 발병 가능성을 높이죠. 그 밖에도 안구염증, 피부 노화, 두피 자극으로 인한 탈모 위험도 있고 심혈관계 질환이나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과 알츠하이머까지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미세먼지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네, 계약 연기 투쟁을 벌였던 사립 유치원들이 오늘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유총이 투쟁을 철회했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용 기자. 예. 자, 어제 이 시간에는 이제 한유총이 계약 연기를 조건 없이 철회하겠다 이 소식을 같이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 오늘부터 사립 유치원들 정상 운영에 다 들어간 겁니까? 네, 모두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네. 교육부가 오늘 파악한 유치원은 그러니까 계약 연기를 연기 투쟁에 들어갔던 네. 유치원이 모두 239곳인데요. 네. 이 239곳에 대해서 모두 현장 조사를 했는데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에 대해서 별도의 형사 고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됐기 때문에 긴급 돌봄 서비스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됐고 비상대기는 끝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로써 이 계약 연기 투쟁 철회로 사태가 마무리되긴 했는데 자, 서울시 교육청이 어제도 이 대목을 우리가 짚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이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공식 발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한유총이 계약 연기 투쟁은 철회하기는 했지만은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과 공익을 해친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는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이 건전한 유치원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급기야 이번에 일방적인 계약 연기라는 공익 침해 행위를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립 허가 취소 방침은 오늘 한유총에 통보가 됐고 앞으로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 뒤에 설립 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한유총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서 설립 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네, 일방적인 계약 연기는 공익 침해 행위를 벌인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자 그럼 한유총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한유총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유총은 앞서서 교육청이 오늘 취소 처분 예정 통지서를 보낸다고 했는데 받았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에 따른 입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청문 절차 과정에서 부당성은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유총 내부적으로는 어제 계약 연기 투쟁 후유증이 가시지 않았는데요. 이덕선 이사장은 이번 주 내로 거취 표명을 할 예정이고 지도부는 향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한유총 소속의 한 유치원장은 이번 사태로 학부모들의 원망을 많이 들었다면서 기존 원아들 가운데 20여 명이 빠져나가는 등 실질적인 타격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덕선 이사장은 이번 주 내에 거취 표명할 예정이고 자, 아무튼 이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가 공중 분해될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또한 한유총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오늘 한유총이 집단적인 횡포를 부렸다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사유로 이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한유총의 집단 계약 연기로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집단적 계약 연기가 준법 투쟁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조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한유총 사태가 이제 마무리됨에 따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 뭐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잘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듀파인 도입은 3월부터 의무화가 됐습니다. 대형 유치원부터 올해부터 의무화가 되고요.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써야 합니다. 여기에 다음 달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공포가 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에듀파인 같은 경우에는 원화 200명 이상의 대형 유치원 574곳 중에 58.9%가 도입을 결정을 했고 의무 대상이 아닌데도 160곳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약 연기 투쟁처럼 학사 일정이나 휴폐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임박했습니다. 규제 또 법제 심사가 진행 중이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4월 중에는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유치원 3법인데요.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뒤에 여전히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장 180일의 상임위 논의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면서 오는 8, 9월 내 법안 처리를 위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한유총 사태는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자초한 것이라며 유치원 3법의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11월 본회의 표결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네,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뒤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유치원 3법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재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술래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앞두고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다른 윤리위원들까지 동반 사퇴를 검토하고 있어서 한국당이 (5.18) 망언 사태를 이른 시일 안에 매듭 짓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처음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5.18 망언 논란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에 대한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뤄야 할 내용이 많아서라는데 징계 논의를 앞둔 김술래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힘이 돼달라고 읍소했습니다. 무수히 펼쳐질 수 있는 고난의 길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죽음도 삶도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이십니다. 한국당은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 논의가 유보된 김진태, 김술래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한 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늦춰지게 됐습니다. 윤리위원장인 김영종 변호사가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김영종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명 당시부터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물러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윤리위원들도 사실상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인선 작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황교안 대표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 사의 표명한 거 맞나요? 뭐 다른 방법을 알아보세요. 당이 또다시 5.18 망언 논란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커지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징계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하시든 이 부분 징계도 또 가급적 빨리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포함된 안건의 경우에는 그 재척사유에 해당해서 아마 배제시키고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당 지지율이 겨우 오름세로 돌아섰는데 5.18 논란에 당 지도부 전면에 친박, 잔류파가 배치되자 당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인사가 더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김영종 윤리위원장을 설득해 유임시킨다면 징계 논의가 빨라지겠지만 윤리위원장과 일부 윤리위원들을 다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한국당이 5.18 망언 논란을 최종 수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가 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 1,349달러, 우리 돈 3,449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4% 증가했습니다.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은 건 지난 2006년 2만 달러를 처음 돌파한 뒤 12년 만입니다.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1월에 발표한 속보치와 같은 2.7%로 2년 연속 3%대 달성은 무산됐습니다. 정부 소비가 5.6%로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민간 소비도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높았지만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는 각각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이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명목 성장률은 20년 만에 최저인 3%에 그쳐 체감 성장률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렸지만 우리 국민 상당수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소득 양극화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일군 소득 3만 달러 시대. 자랑스럽다는 반응도 있지만 경제 성장의 과실인 소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월급이나 이런 게 올라도 물가가 같이 오르니까.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이제 회사 부분에서 뭐 쉬는 시간을 늘린다거나 임금을 오히려 줄여서 받는. 불평등한 소득 분배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2만 달러를 달성했던 지난 2006년과 비교해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은 지난해 소득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 분배 지표는 더 악화됐습니다. 5분위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체감 경제와 밀접한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를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업 생태계에서 우리가 중소기업을 만들었을 때 이제 공정 경쟁을 통해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기회를 주는 이런 정책들을 펴야 될 것이고요. 2% 후반에서 3% 초반대로 고착화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을 올려야 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성장률은 지난 2014년 3.3%에서 2015년과 2016년 2% 후반대로 낮아졌습니다. 2017년에는 3.1%로 올라섰지만 지난해 2.7%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성장률을 높이는 가장 이제 근본적인 힘은 기업 활동이고, 기업 활동의 시장은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고용이 증진되는 이런 경로가 구축되어야 하고,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도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를 넘어선 국가는 23곳으로 4만 달러 달성에 평균 4.3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경제가 소득 4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고 경제 성장의 결실이 민생 경제로 파급될 수 있도록 소득 재분배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움직임에 반대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사용된다는 정부 신뢰가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국내 총생산 대비 20% 이상으로 주요 선진국의 3배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라는 목적이 거의 달성됐다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이 연루된 전 현직 판사들 가운데 10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법관들뿐 아니라 김경수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피고인석에 서게 됐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 기밀 유출 혐의입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수사선상에 오른 전현직 법관은 모두 100여 명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4명을 비롯해 모두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비판 성향의 판사를 사찰한 혐의를,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옛 통진당 관련 재판 배당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세월호 7시간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대법원 내부기밀 무단 유출 혐의 등으로 사법농단 수사 사상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1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시켰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희연 부장판사와 함께 정은호 게이트 사건 관련 수사기밀을 10차례에 걸쳐 신광열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에게 전달한 혐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공소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소 범위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수뇌부 4명을 비롯해 이번에 전현직 법관 10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9달 동안 진행된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사법농단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밝혀 전현직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환경부 인사 문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특보 출신 환경공단 감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은경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할 계획입니다. 한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캠프 환경특보 출신인 한국환경공단 유모 감사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유 감사는 청와대로부터 특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답변 없이 검찰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특혜 받았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특혜 있으셨던 거 맞습니까? 유 감사는 지난해 2월 표적감사 의혹 속에 사표를 제출한 한국환경공단 김모 감사의 후임으로 뽑혔습니다. 당시 환경공단 감사 면접을 보기 전 내부자로부터 환경공단 업무보고 자료를 미리 받는 등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감사가 실제 특혜를 받았는지, 이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취재진은 지난달 26일 유 감사를 직접 찾아가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안에는 안 계시죠 지금? 네, 안 계세요. 네. 같은 날 검찰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권모 상임사로 소환해 임원 채용 과정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하루 전엔 환경부 전현직 인사 담당자를 소환하는 등 환경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전방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2차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은경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산하기관 채용 과정의 특혜와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할 예정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우리 조상들이 마을을 지키는 존재로 여겼던 돌오리상이 도난당한 지 16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야산에 버려진 이 호돌이 조형물 옆에서 발견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왔던 돌오리상입니다. 조선 숙종 때 세워진 돌기둥 위에서 300년 넘게 마을을 지켜오다 지난 2003년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유통이 쉽지 않자 절도범들은 돌오리상을 꽁꽁 숨겼습니다.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세월만 16년. 지난 2월 오리상이 있는 곳을 안다는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색에 나선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은 충북 진천 야산에 버려진 호돌이상 발치에서 돌오리상을 발견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 이제 국가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판매할 수 없자 저희한테 자수하는 개념으로 신고하게 돼갖고 저희가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비는 대상이자 마을을 지키는 존재인 당사는 돌기둥과 장승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리를 얹은 건 부안 지역의 특징입니다. 돌오리상이 돌아오면서 동문 안쪽에 있어서 이름 붙은 이 동문안 당사는 부안에서 전체가 온전히 남은 유일한 사례가 됐습니다. 문화의 계승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당산제가 돌오리상의 도난 이후에 지속되지 못했었는데 전통 문화의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재청은 돌오리상을 되찾았다고는 해도 절도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3일절 연휴 개막한 프로축구 K리그가 시작부터 흥행 열풍을 예고했습니다. 각 팀이 공격 중심의 축구를 펼치면서 경기를 보는 재미가 높아졌다는 평가인데요. 흥행 유지의 관건은 미세먼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3일절 연휴 사흘 동안 K리그 개막전 6경기엔 유료 관중 기준 7만 9천여 명이 입장했습니다. 경기당 평균 1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44.7% 증가했습니다. 연휴 기간 야외 활동을 어렵게 한 미세먼지를 고려하면 올해 리그 흥행을 예감할 만한 수치입니다. 물론 개막전만으로 K리그의 흥행력을 속단할 수는 없지만 희망을 품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각 팀이 공격 중심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력으로 보는 재미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개막전 6경기는 모두 2골 이상이 터져 무득점 경기는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공격력을 더 강화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관심은 이번 주말 열리는 2라운드에서 개막전의 흥행 열기를 이어가느냐에 쏠립니다. 관건은 미세먼지입니다. K리그의 경우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경기 감독관이 경기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무더위가 한창인 7, 8월로 취소된 일정을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목 특성상 경기 수련을 원활하게 자주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거든요. 미세먼지는 지금 우리 K리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걸림돌, 장애 요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토요일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다는 예보가 있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를 뚫고 K리그가 공격 축구로 흥행 예감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미국 남부 엘라베마와 조지아주를 덮친 강력한 토네이도로 지금까지 최소 23명이 숨졌습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가 남겨놓은 처참한 흔적들입니다. 광활한 지역인데도 온전한 건물을 찾기 어렵습니다. 맥없이 쓰러진 나무 더미 위로 목조주택 잔해물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멀쩡하던 건물이 종이장처럼 찢겨졌고 지붕 구조물은 바닥으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거꾸로 뒤집힌 자동차는 건물 잔해와 함께 뒹굴고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도 뿌리채 뽑혀 나갔습니다. So I grabbed my dog and went and got in the closet, and I'm sitting there holding the door just in case because it didn't close all the way. And a few minutes later, that's when I could hear all the wind and the house moving. Just sucked the clouds in and everything, and heavy wind and everything. And then we ran inside, and after that, it was just a lot of debris flying, and we just watched out the window. 이번 토네이도로 지금까지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수색 작업이 진행되며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엘라베마를 덮친 토네이도는 최소 800m의 폭으로 지상을 휩쓸고 지나가며 곳곳에 엄청난 피해를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는 최소 12건인 것으로 기상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네, 작품마다 연기의 폭을 넓혀가며 충무로를 이끌어가고 있는 배우 가운데 한 명으로 우뚝 선 박정민 씨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